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님으로부터 대학 간의 공유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윤 총장님께서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호헨하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전국 식품공학교수협의회 회장, 식품냉동기술협의회 회장, 또 프라임사업 대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건국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들 앞에서 우리 건국대학교 혁신 사례를 발표하라고 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또는 변화되는 모습들이 과연 이게 다른 대학 총장님께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총장이 되면서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대학의 혁신적인 모델, 그 기반은 이제 공유의 개념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응답에서 제가 충분히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6년에 제가 총장이 될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건국대학교는 그전 6년 동안에 상당히 힘든 어떤 터널 속에서 저희들이 빠져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당시에 학내 구성원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돼가지고 대학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추락하는 단계였는데 마침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나고 대학이 이제는 인구절벽, 그 다음에 돈을 지난 10년간 이 인상이 안 되고 정치된 이런 재정의 압박 속에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전부 다 모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공유죠.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제 대학 간의 어떤 공유들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텐셜이라든가 리소스를 모아야 되는 이 부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융합 기반의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융합이라는 것은 학과 간의 벽, 또 교수들 간의 어떤 화합, 협조와 어떤 그 전공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갖고 있는 공간을 이제는 다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때마침 저희가 프라임 사업이 성공되면서 많은 부분 이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에 약 173개의 그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등 시설을 저희가 혁신적으로 소위 플립 러닝이라든가 또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같은 요즘 학생들만 토론식 수업 강의실이라든가 첨단 강의실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그 학사 구조 개편입니다. 너무나 많은 소규모 단과대학, 학과 중심의 단과대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비용 낭비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통합하고 학과 간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때 마침 그 프라임 사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프라임 사업의 그 핵심 요건이 뭐냐면은 정원의 이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저희 대학이 3,000명 입학 정원에 523명의 정원을 이동시켰습니다. 정말 갈등이 심했죠. 학생들 반대, 교수들 반대, 엄청난 그런 저항이 있었지만은 결국 할 수 있었던 것은 소통이란 이거 하나 가지고 결국은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해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533명이 그 정원 이동과 함께 대학과 대학, 또 학과 간 벽을 홈는 과정에 데모도 한 번도 없었고요. 교수들 간의 어떤 총장실 전공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총장실 전문 같은 이런 사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구성원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제가 표명하고 싶고 감사드리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대학과 대학으로 가자.
이런 것이 하는 키워드고요. 대단과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전공을 없애자는 겁니다. 큰 대학으로 가게 되면은 그 안에 시대에 맞는 이제 소위 말해서 트랙을 두겠다. 트랙은 교수들 간에 갖고 있는 역량을 밀집시키면은 시대에 맞는 전공들,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트랙이죠. 전공을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추진했고요. 또 하나는 인문학이 이제 그 위기라는 것이 대두됐고, 그래서 인문학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학 기반이어야 되나 생명과학 기반의 우리 대학의 이 기반의 이 선생들과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인문학 기반의 연계 전공을 만들게 됐습니다. 뒤에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구 총장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유대학 모델을 한번 시범을 해봤습니다. 마침 링크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면서 서울과 글로컬 캠퍼스, 이거 완전히 독립된 캠퍼스인데요. 그 안에 결국은 공유 모델로 전공을 갖다 공유하고 결국은 무크 강의라든가 또는 화상 강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저희가 혁신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는 것이 인문학 기반의 연구 전공인데요. 결국은 아시다시피 이 문사철 기반의 인문학 선생님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기존의 전공을 건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공에다가 다른 어떤 공대라든가 또는 사회과학이라든가 또는 생명과학 쪽의 선생님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만들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처음에 휴먼 ICT 연계 전공, 글로벌 마이스 트랙, 인문운동 치유 트랙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수요조사했더니 결국은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이 인문고전 기초과정이라는 것을 두고 갔더니 선생님들이 인문학 선생님들이 이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CT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든가 또 공대 또는 생명과학 선생님들의 이런 소위 공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전공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사제도도 유연하게 바꾸면서 이 세 전공을 탄생을 시켰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사 구조도 대단과 대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교수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학과 어떤 이기주의의 이런 교육과정을 좀 없애자.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제는 편하게 전공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 학기 우리 건국대학 학생들은 4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전과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교과것을 편성하면서 이 보통 그 공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단과대학이라든가 학과에서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소유 개념으로 하다 보면 이 공유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결국은 본부에서 회수하면서 학생들에게 돌려준다. 왜? 우리가 토론식 강의를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고 갈 데가 없어요. 도서관 외에는. 그래서 많은 공간을 학생들이 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간을 회수하면서 결국 토론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학과나 단과대가 갖고 있는 이 공간을 모든 단과대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강의실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8시간 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성공이 돼가지고 많은 공간들이 학생에게 돌려주는 이런 것이 됐습니다. 그런 학사 구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보통 전공, 선택, 죄송합니다. 1학년 때는 보통 기초 교양 과정이라든가 교양 필수 같은 걸 했지만 이러지 말고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4학년 때까지 그 기초 인문 사회 교과목도 연차를 두자. 물론 4학년에 올라갈수록 전공 과목이 강화되겠지만은 일단은 융합적 사고라든가 교과 과목 이런 것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골고루 분포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듣게끔 하는 이런 기초교육도 제시하고 저희들이 이뤘습니다.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인문사회 계열의 학습 구조를 보면은 저희 건국대학교의 초기 출범이 사실은 조선정치학관이었습니다. 정치대학이죠.
굉장히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은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인 사회과학 계열인 정치대학, 상경대학, 글로벌융합대학을 통합을 해서 사회과학대학으로 일단 묶었고, 그 다음에 행정단위도 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간의 단위도 공유시켜보니까 결국은 많은 부분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 그럼 여기서 결국 뭐냐?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수들 간의 고민이 이 전공을 건들지 말고 그러면 이 전공 기반의 새로운 연계 전공, 융합 전공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 교수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저희 그 건국대학의 큰 지난 2년간의 실적은 우리 대학은 솔직히 말해서 생명과학 쪽은 굉장히 강세를 보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공학계는 굉장히 좀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생명과학 쪽에 계속 투자를 해봤자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 공학계열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투자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공학계열을 좀 더 몰아서 대단과대학의 대단과 학부로 이렇게 편성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3,000명 입학청원에 공대가 갖고 있는 입학청원이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학, 소규모 대학 정도로 좀 변신이 됐는데 이 안에서 결국은 공간이라든가 실습,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좀 다 공유하는 모델로 저희가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제 저희 내부적인 리소스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또 하는 고민이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충주에. 이 학생들이 결국은 서울과 어떤 약간의 좀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이 좀 약간은 좀 글로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서울 기반으로 좀 꼴을 쓸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힐링바이오 공유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저희 교과 과목과 서울 캠퍼스 갖고 있는 교과 과목을 통합을 해가지고 융합전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반려동물 융합전공, 당뇨바이오 헬스케어 융합전공, 바이오기능성 식품 융합전공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 기반은 결국은 원격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동시에 서울과 충주가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무크 강의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또 들을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올 말 저희가 또 새로 신설해야 될 것이 바이오 ICT 테크 융합,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힐링 메디컬 서비스 융합 전공 등 현재 지금 새로운 전공을 융합 전공 만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도 결국은 이제 학과 중심에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무형 어떤 그 교육과 그 다음에 보다 창의적인 교육을 좀 시켜보자 해가지고 변화시킨 것이 저희가 3+1 학기제 2+1, 4+1 뭐 이런 게 있습니다. 3+1은 뭐냐면 6학기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은 현장 실습을 나가서 취업 기반이죠. 그래서 현장 교육과 현장 실습을 한 후에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이제 제가 하나 좀 운영하고 있고요. 2+1이라는 것은 지금 1년에 3학기제다 보니까 물론 모든 대학이 여러 학기 교환했겠지만은 두 학기는 정규 학기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있는 그 소위 계절 학기는 이것을 좀 실습 중심으로 우리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 학습사 통합과정이라는 것은 3학년까지 전공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을 갖다가 4학년에 들어와서 석사 과정을 진입을 시킨 다음에 실질적으로 석사 과정을 1년만 하면은 결국은 통합해서 5년이면은 6년이나 5년이면 석사 과정을 치러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특히 생명과학 쪽에 고도의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원 중심으로 전형된 학과들에게서는 이 제도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 자기설계 학기라 드림학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학생이 8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자기가 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나는 수업을 안 듣고 한 학기 동안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보겠다, 어떤 꿈을 키워보겠다 했을 때 이것이 심사에서 인정이 되면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한 학기를 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공모와 신청과 심사,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게 되고 중간평가를 하고 최종평가를 하면서 3에서 12학점을 저희가 부여하게 되는데요. 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창업 연계형 한 학기 동안에 하는 창업에 대한 꿈도 키워볼 수 있고, 하나는 예술적인 학생들은 어떤 작품이라든가 전시 이런 걸 갖다가 사회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문제 해결형, 지식탐구형, 이건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좀 더 심화적으로 자기가 연구를 해보겠다는 학생들, 그 다음에 기타는 이거는 학생 자유에 맡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드림마켓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지난 2017년에 60개의 프로젝트가 94명이 참가해가지고 학점을 평균 6.8학점을 인정받았는데, 결국은 뭐 해피아워, 타워 같은 아이디비어 창업형 이런 것들이 결국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대학이 사줄 수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연구 시스템, 연구의 장비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다 걷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주겠다. 그래서 비용은 학교가 부담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첫 번째 시도한 것이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인데, 그 미래대학의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라든가 그 MIT 이제 팹랩을 모델로 해서 학생 창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프라임 사업에서 지원해서 큰 공간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도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학과의 장비들 갖다가 저희가 회수해가지고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에게는 그럼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 이제 이걸 하수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공동기금을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정부재정 사업 중에서 일부를 교수님들의 고가 장비를 사주고 그 기금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공학기관에는 공동기금 테크, 근데 바이오 쪽에는 공동기금 바이오 이렇게 해서 공동기금을 만들어 줘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장비들은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실험실로부터 회수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죠. 내 건데 왜 가져가느냐. 근데 사실 개인 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공유 개념으로 간다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설득을 해서 결국은 고가 장비들이 현재 배치가 됐습니다. 이랬더니 저희가 연구비가 작년 대비 상반기에 한 200억이 더 증가가 되는 이런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교수님들에게 또 공유 개념을 했더니 결국은 연구비 실적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생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 K-랩이라는 것을 스타트업 개념이죠. 그래서 바이오 팩토리라고 같이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간에 대한 공유 개념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끝으로 또 교수님들이 결국은 일 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융합전공도 만들고 대단과대학 학부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랙을 만들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한 전공에 한 단과대학 한 전공에 소속을 두다 보니까 뭐 교수 뽑아달라,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없어지는 트랙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새로 생겨야 되는데 보면 교수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내부 겸임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아마 서울대도 그걸 한번 시범 중 한 걸로 아는데 별로 잘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저희도 모든 교수님들한테는 소위 2개 이상의 학과에 소속을 2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간의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좀 눈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개념으로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자원의 어떤 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자랑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캠퍼스를 구축하면서 이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와서 내가 지금 한 학기에 18학점, 21학점 수업을 온라인은 오프라인 듣고 나서 보면은
우리 대학에 많은 주옥 같은 강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간과 공간 때문에 듣지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를 구축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교수님들이 강의를 녹화한다. 16주 강의를 좀 더 녹화해가지고 이 캠퍼스를 탑재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냥 교양을 얻은 어떻든 간에 자기 전공 외에 수업을 아니면 들어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래서 생명과학 쪽에 있어도 어디 가서 듣습니까? 이 온라인에 이 캠퍼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예술, 공대 어떤 뭐 교수님들 강의를 갖다가 다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컬을 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지만은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내년 학년부터 전교적으로 프리러닝을 실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소위 온라인상의 강의를 갖다 결국은 실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것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캠퍼스 구축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하고 있다. 교수님도 굉장히 만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라든가 팀플이라든가 전자출교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다른 대학은 아니지만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과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시범적인 어떤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따 질문 받을 때 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의 우리 김상기 총장님이 기도하시는 건국대학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따가 자유토론 시간에 하시고요.